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 뉴욕 오피스를 방문하러 허드슨 야드에 위치한 50 허드슨 야드에 왔습니다. 상상했던 페이스북 메타 이미지처럼 메인 로비로부터 달리 보이던데요. 멋진 조형물, 예술 작품, 그리고 2층 메자닌으로 시선을 인도하는 우아한 계단이 보입니다. 메타에서는 43층에서 51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49층 직원 식당을 가보았습니다. 베셀에서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추락 방지 난간을 설치하고 있네요. 특히 49층에서 51층까지는 직원들을 위한 식당, 휴식 커뮤니티 공간, 야외 테라스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식사와 음료수,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51층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에 나가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인데도 꽤 바람이 세네요. 서쪽에는 허드슨 강이 보입니다. 박사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초대해 주셔서 메타 뉴욕에 있는 허드슨 야드 50에 있는 회사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하나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위를 한 지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경력이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메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하고 있는 분야는 메타에서 광고 엔지니어 쪽에 그 머신러닝에서 그 프라이버시 쪽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그 모델이 얼마나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가 그런 걸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일하고 있고 원래는 그 남가주 대학에서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그 CS 쪽에 학위를 했는데 그때는 전통적인 AI 그때는 그 딥러닝 나오기 전입니다. 그 플래닝 그다음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이런 쪽을 하고 첫 직장에서 그 대화형 시스템 자연언어 처리 그런 쪽에서 오래 하다가 연구소 쪽에서 제 경력의 반 이상은 연구소 쪽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에 와서 이쪽으로 와서 그 AT&T 랩에 있다가 또 그 금융 쪽이 한번 궁금해서 모건 스탠리에 한 5년 있다가 거기서 또 Q&A 시스템이랑 그 파이낸셜 모델링 쪽 일을 하다가 또 IP 쪽에 큰 회사가 어떤지 궁금해서 메타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하는 게 광고 모델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그 테크놀로지 스택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E2라고 많이 하는 엔드 투 엔드.
학계 쪽에 있다 보면 가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건 된다 치고 이건 된다 치고 나는 요거만 한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 퍼포먼스를 내서 뭐 2% 인크리스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네로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 기업에서는 좀 더 넓게 보게 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약간은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메타 이전에 모건 스탠리에 있긴 했지만 거기는 이제 기업 그 IT 정통 IT 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파이낸스 쪽 기업에서는 이제 외부 시스템 많이 갖다 쓰고 자기네 코어 테크놀로지의 그 스코프이 이제 빅 IT보다는 적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메타한테 오면서 그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누가 뭘 해야 되고 그런 걸 하는 게 좀 저한테는 생소하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 새로운 거를 알게 되는 게 재밌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모델링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모델 자체에 대한 그 쓰시는 시간은 좀 줄어들죠. 이렇게 예전에는 그 딥러닝에서 어떤 파라미터가 어떻고 이제 아니면 그 아키텍처가 어떻고 하는 그런 그 어떤 정해진 박스 안에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이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커버하다 보면 각 컴포넌트에 관해서 깊게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조금 아쉬운 면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뭐 어느 게 낫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죠.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모델링은 네. 그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랭킹이죠. 사람들이 뭐 그 여러 벤더가 뭐 1000개의 광고를 이제 제안을 하면 그 유저한테 어떤 걸 먼저 보여줄까 순서를 하는 걸 그 보통은 이제 그 광고의 컨텐트라기보다는 어떤 여러 다른 피처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업계에 그 널리 알려진 그런 테크닉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이고 그 레커멘데이션 시스템의 그 키는 랭킹 알고리즘인데 그거는 이미 뭐 학계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 테크닉인 거죠. 어떻게 하면 랭킹을 할 것인가. 뭐 회사마다 커스터마이즈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패턴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보이더라 하면은 내가 거기 그 범주에 들어가면 비슷한 그 광고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점을 두고 있는 큰 분야 중에 하나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도 궁극적으로는 뭐 영화 매트릭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메타버스라는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공간의 일부가 되는 그런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는 있겠죠.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대부분이 적어도 90세까지는 살 겁니다. 100세까지. 이미 한국에서 뭐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아마도 원하든 원치 않든 한 70세까지는 아마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대학 졸업하고 20대 중반에서 70세까지 그럼 이제 길게 보면 한 50년가량의 경력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물론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은 사람들이 한 50세에 은퇴해서 다들 뭐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건 희망상이죠. 현실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지금 예전에 우리 세대보다는 더 큰 그 경력, 기간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세상의 변화는 뭐 10년이면 한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10년마다 다르긴 하지만 닷컴 붐이 한 2000년에 있었죠. 99년 말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지금 또 다른 그 패러다임이 바뀐 딥러닝, 챗 GPT 같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게 2020년, 4년, 3, 4년? 그러다 보면 10년마다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20년마다는 정말 그 세상이 바뀌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소위 말하는 AI 그 기업가들, AI 학자들이 뭐 2, 3년 뒤에 뭔가 엄청난 게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지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한 세일즈인데 사실 그렇게 뭐 2, 3년 뒤에 세상이 바뀔 것처럼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적어도 10년쯤 되면은 바뀌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정말 바뀌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다 예측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세상이 바뀌고 있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뒤처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바뀌어 버렸네
라고 얘기하는 처지가 된다면 그때는 약간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봤을 그 커리어를 봤을 때 50년이라고 치면 적어도 2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는 변화를 미리 인지하거나 아니면 그 동시에 인지해서 그 파도를 제 앞에 타고 나가는 그런 위치에 본인이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쉽지 않겠죠. 그냥 굉장히 하이 레벨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큰 그림은 그렇고요. 그러려면은 본인의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은 뭐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 있는데 지식이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그 실무에서 얻을 수도 있고 실력이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서서 뭔가 이네이블러가 되면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신경을 쓰시고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죠. 실력을 갖추고 사회 변화의 추세를 항상 이렇게 주변을 인지해. 그게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한 일입니다. 자기의 고울이 있고 주변을 인지하고 거기에서 디시전을 내리고 거기에 액션을 취하는 세상을 바꾸는 그게 에이전트의 컨셉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훌륭한 디시전을 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주변을 항상 인지해야 되는 그런 네트워킹을 해야 되죠. 그리고 굉장히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영어로 킨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액션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결정도 하루 미루거나 아니면 뭐 남이 하겠지라고 하면은 그거 없지 않습니까? 본인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저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그 액션. 오늘 이런 인터뷰도 똑같이 그 액션의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하고 쉐어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만큼 고생도 했지만 보람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하고 쉐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런 분들이 더 우리 사회에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게 많이 전달이 돼서 좀 우정의 에너지가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